안녕하세요. 니제의 취미의 니제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취미가 좀 많아지면서 문득 이거를 영상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혼자 간직하는 것보다는 이제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이랑 공유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제 취미를 이제 하나둘씩 영상으로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은 러닝 편인데요. 제가 러닝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그냥 다이어트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딱히 러닝에 대한 뭐 매력이나 흥미는 크게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바디 프로필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디 프로필을 준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체기가 오고 지치는 구간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저도 그 타이밍에 뭔가 새로운 원동력이 필요하다, 나에게 목표 지점까지 가기 위한 어떠한 계기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우연한 계기로 마라톤 접수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제 생애 첫 마라톤을 그때 이제 하게 되거든요. 제가 2017년 9월에 아디다스 마이런 서울 거를 그때 신청을 했고요. 10km를 이제 1시간 이내 완주하는 코스로 신청을 해서 1시간, 딱 1시간에 완주를 했습니다. 처음 그때 마라톤 했을 때 느낌은 한 3km에서 3km까지 정도는 이걸 왜 했지? 막 사서 고생하는 느낌이 들고, 서울까지 와서 내가 지금 뭘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호흡이 안정이 되고 이제 다리가 저절로 뛰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좀 마라톤이라는 거를 처음 경험한 입장에서 되게 흥미가 이제 막 생겼고, 또 마라톤 연습을 이제 혼자 할 때랑은 다르게 이제 그때 실전에서는 옆에서 막 같이 뛰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희열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마라톤 그때 나갔던 코스에 양화대교를 건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때 양화대교를 건넜던 그때 그 기억이 엄청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마라톤이 아니었으면 제가 언제 양화대교를 뛰어서 건너보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 막 서서 이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제 목표 지점까지 열심히 달리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냥 그 모든 분들이 다 너무 예뻐 보이고 이게 바로 청춘이지 막 싶으면서 나이 상관없이 그래 이게 청춘이야 막 이러면서 약간 저도 그 분위기에 심취해서 더 열심히 뛰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마라톤이 끝나고 나서는 앞으로 러닝을 좀 꾸준히 해서 마라톤을 좀 지속적으로 나가봐야겠다. 다음에는 10km를 50분 이내로 한번 꼭 뛰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나가질 않았어요. 마라톤을 그 뒤로 단 한 번도 하질 않았고 러닝도 하지 않았어요. 뭐 비슷한 분들 계시죠? 아주 그 당시에만 심취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고 그 뒤로는 그냥 이제 헬스, 그 다음에 요가, 필라테스를 이렇게 쭉 해왔거든요.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러닝을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한 반년 정도 됐는데, 계기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작년쯤에 직업적으로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면서 저한테 엄청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게 마냥 좋다기보다는 처음 느껴보는 중압감, 그 다음 부담감, 책임감들이
일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의 진짜 24시간 내내 뇌를 쓰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자면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면 꿈에서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그대로 일어나요. 그래서 잔 느낌도 안 들고 그래서 그런 시간이 이제 막 몇 개월 동안 지속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지면서 약간 인생 노잼 시기도 오게 되고 그랬는데 그때 우연히 이제 기안84님의 어떤 영상을 보다가 기안84님이 이렇게 러닝 하시는 거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기안84님도 러닝을 이제 달리기를 했던 계기가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서 좀 생각을 덜어보려고 그냥 무작정 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그럼 나도 그냥 좀 뛰어볼까? 라는 생각으로 진짜 그냥 나갔던 것 같아요. 그냥 집에 있는 추리닝 챙겨 입고 운동화 신고 그냥 나가서 뭐 페이스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뛰었어요. 생각을 하지 말자라는 걸 기준으로 잡고 뛰었는데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진짜 생각을 더는데 너무 도움이 됐어요. 일단 뭔가 심박수가 그렇게 이제 최대치까지 올라가고 내 호흡에만 집중을 하고 하니까 막 수많았던 생각들이 조금 이제 멀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 좀 계속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러닝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 그 러닝의 매력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의 굴레에 벗어나기 너무 좋은 운동이다 러닝은. 그래서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도 뭔가 좀 답답한 일이 있거나 또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하실 때는 그냥 무작정 나가서 뛰셔보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6개월 정도 러닝을 하면서 보통 평균 주 2, 3회 정도 러닝을 하고 아직까지는 정말 좀 약간 가벼운 수준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보통 5km 정도를 뛰거든요. 근데 이제 평균 페이스가 800인 런디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목표는 이제 다시 630대로 평균 페이스를 맞추는 게 지금 목표고 이제 그 정도 평균 페이스를 가지면은 러닝크루도 이제 가입을 해서 좀 같이 활동을 하고 싶고요. 이제 제가 그 목표 지점까지 성공을 해서 러닝크루에 들어가게 되면 또 그걸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제가 마라톤을 또 신청을 했거든요. 약 7년 만에 두 번째 마라톤인데 이제 9월 말에 부산에서 진행되는 바다런이라는 마라톤이고요. 이번에도 10km를 1시간 이내 완주 목표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러닝만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막 드라마틱하게 페이스가 막 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는데 지금 열심히 꾸준히 연습을 하고 있고 지금 한 2달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꼭 10km를 1시간 이내 완주를 하도록 열심히 연습을 하고 이제 마라톤 바다런 신청한 마라톤 같은 경우도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서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격적으로 러닝을 이제 시작하면서 기존에 신고 있던 러닝화가 횟수로 7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마라톤 했을 때부터 신었던 건데 마라톤 할 때뿐만이 아니라 일반 그냥 헬스 할 때도 신고 막 이랬다 보니까 쿠션감이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발의 피로도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러닝화를 하나를 구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초보 러너이고 러닝화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지를 못해서 여러 검색과 또 여러 유튜브 영상을 참고를 한 끝에 이제 데려온 게 바로 이 호카의 클리프톤 9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호카 클리프톤 9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클리프톤 9이랑 그 다음에 와이드, GTX 이렇게 써요. 와이드는 말 그대로 발볼이 넓으신 분들이나 발바닥이 지면에 좀 많이 닿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GTX라는 거는 고어텍스라고 해서 방수 기능이 있는 신발이거든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이나 아니면 땅이 젖은 지형을 달릴 경우에 좀 많이 추천하는 러닝화인 것 같아요. 제가 구매한 거는 GTX고, 저는 뭐 이런저런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다 할 수 있기를 희망을 해가지고, 이게 9이랑 와이드보다는 2만원 정도가 비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GTX로 했고, 앞으로 비 핑계는 못 될 것 같네요. 이제 뭐 비 핑계로 러닝은 못 하겠다 이런 핑계는 못 될 것 같고, 열심히 한번 잘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회색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게 360도 리플렉티브 소재라고 해서 이게 이제 야간 러닝 할 때 안전성을 좀 더 확보를 해준다고 해요. 이 클리프톤 9이 일단은 이 제품 자체가 기본 안정화 라인에 속하기 때문에 초보 러너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도 데려왔는데 가볍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벼운 것 같아요. 처음 받아서 딱 꺼냈을 때 약간 싶을 정도로 많이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통거림이 혹시 느껴지실까요? 그리고 이 쿠션이 되게 도톰하잖아요, 폼이. 그래서 충격 방지나 오래 달렸을 때 확실히 발의 피로도가 좀 적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거 보면은 언박싱이라고 했는데 사실 언박싱이라기엔 벌써 신발이 이렇게 이미 다 나와 있고 제가 소개를 다 해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직접 신어보고 이 착용 후기까지 같이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새벽에 신고 달리고 가봤거든요. 그래서 착용 후기는 조금 이따가 뒤에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러닝할 때 저의 기본템을 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 우선 필수 러닝화랑 그 다음에 없어서는 안 된 에어팟, 꼭 노래가 있어야 돼요. 노래 없으면 너무 루즈해서 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약간 지칠 때 노래 힘 받아서 막 1km는 더 뛰게 되는 마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노래와 함께 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제가 완전 추천드리는 건데,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저는 맨 처음에 러닝을 할 때 여기 암밴드를 사용을 했거든요. 핸드폰을 넣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어쨌든 한쪽에 무게가 더 실리는 거기 때문에 그 상태로 이렇게 러닝을 하게 되면 몸의 균형이 안 맞아서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뭐 사용을 했을 때 그닥 편하지가 않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러닝을 다시 시작을 하면서 핸드폰은 들고 나가야 되는데 어떤 걸 좀 해볼까 막 찾아보다가 이제 이 러닉스 웨이스트 벨트를 가져왔는데 러너분들이 만드신 거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얘는 벨트 형식이 아니고 벨크로 형식이거든요. 벨트 형식은 이 후기를 보니까 뛸 때 같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벨크로다 보니까 본인 체형에 맞게 딱 쪼아서 붙이면 되고, 그리고 벨크로가 꽤 많이 이렇게 면적이 두껍고 넓잖아요. 엄청 쫀쫀해요. 처음에 저 이걸 받아서 뜯어서 이렇게 붙여서 오는데
힘을 줘야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그래서 뛸 때 이게 풀리거나 빠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은 단 1도 안 하셔도 된다라는 점. 그리고 보면은 여기 공간이 총 3개가 있거든요. 작은 공간 하나, 둘, 큰 공간 하나, 이렇게 총 3개가 있는데 저는 여기 가운데에 항상 핸드폰을 넣어서 끼고 다니고요. 이런 작은 공간은 한번 에어팟 넣어볼까요? 에어팟 이렇게 딱인 사이즈네요. 에어팟을 넣거나 아니면 장거리로 뛰실 경우에는 에너지바나 사탕 같은 거 넣어서 뛰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아주 추천드립니다. 이 벨트는 잘 산 것 같아요. 이 잘 샀을 때의 기분 정말 아시죠, 여러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일단 가져는 왔는데 양말이거든요. 러닝 양말. 제가 많이 신는 러닝 양말인데 이 조던 크로삭스라고 해서 얘는 쿠션 양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바닥이 도톰하거든요. 쿠션감이 느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걸 신고 달렸을 때 넓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요 앞부분이 발 아치를 딱 잡아줘서 훨씬 안정감 있게 잘 뛰어져요. 발 자체가 고정이 되는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요 로고 예쁘지 않습니까? 전 이 로고가 참 좋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우리 러닝화에다가 이렇게 딱 쓸 때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얘는 보통 제가 살 때 항상 3세트를 이렇게 3개를 세트로 사는 편이거든요. 얘가 좋은데 단점은 보풀이 잘 일어나고 먼지가 잘 묻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한 번에 쟁여놓는 습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저는 이제 보통 러닝할 때 챙겨서 나가고요. 이제 저희 호카 클리프톤 9 착용 후기를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시간이 5시 37분 오전이고요. 이제 러닝을 하러 갈 건데 제가 최근에 수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영하기 전에 러닝을 좀 간단하게 하고 또 수영을 하러 갈 예정이라 이렇게 화장을 할 수가 없어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강습받고 있는 센터는 오늘 휴관일이어가지고 다른 센터에 가서 일일권을 끊고 오늘 하루 러닝과 수영을 2가지를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호카와 함께 열심히 러닝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볼게요. 제가 신발을 착용해보고 느꼈던 거는 처음에는 약간 오히려 너무 가볍고 쿠션감이 좋아서 더 어색한 느낌? 이런 러닝화를 제가 안 신어봐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뭔가 뛰는데 너무 가벼우니까 내 자세가 똑바로 되고 있는지 잘 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확실히 그 발목과 무릎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역시 후기가 좋은 데는 이유가 있다 하고 또 저 같은 초보분들이 신기에 스타트로 끊기에 정말 좋은 러닝화인 것 같아요. 이게 데일리로도 많이 신는다고 하더라고요. 데일리로 신기에 예쁜 디자인이기도 하고 오래 서 있는
초보인 분들한테도 좋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마라톤을 신청을 해놨다고 했는데 이제 9월 29일에 부산 삼락생태공원에서 진행되는 2024 바다런이라는 마라톤이고요. 그래서 종목은 5km, 그 다음에 10km 이렇게 되어 있고 5km는 신청비가 25,000원, 10km는 35,000원이고 5km는 기록집에 안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기록을 꼭 재고 싶으신 분들은 10km를 저와 함께 뛰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도로를 교통을 통제하다 보니까 제한 시간이 존재하는데 5km는 1시간 20분 이내로 완주를 해야 되고 10km는 1시간 40분 이내로 완주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과연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지금 수준으로는 좀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뭐 그냥 즐길 수도 있지만 또 저는 성격이 일단 하면 좀 제대로 하고 싶은 성격이 있다 보니까 욕심이 나는데 이게 7년 만에 하는 마라톤이기도 하고 지금 7년 전에 비해 저는 지금 7년이 늙었잖아요. 나이도 먹었고 또 그때에 비해 지금 체중도 더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체중 감량이 급선무이고 또 올바른 러닝 자세와 이제 호흡법들을 익혀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10km 1시간 이내 완주하는 영상을 들고 올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또 이제 앞에 봤던 영상에서 제가 수영을 최근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사실 수영에 좀 많이 꽂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음에는 수영 관련된 영상으로도 한번 컨텐츠 담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영상이다 보니까 사실 말이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고 저도 지금 카메라를 보고 말을 하는 게 사실 어색해가지고 그 어색함이 보시는 분들한테까지 다 느껴졌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공간 안에서는 좀 건강하게 우리가 다 같이 취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거든요. 저도 취미를 막 시작하는 단계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을 이제 좀 오래 먼저 하신 분들에게 질문해서 저도 정보도 얻고 싶고 또 아니면 뭐 제 영상을 보고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도 뭐 미약하게나마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그것 또한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서로 재미난 건강한 취미 부자가 되는 이제의 취미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